극대 극소와 미분이면 정말 행복하고 반가운 소리는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문제를 풀었던 거는 어느 파트에 어떤 거를 풀었던 건지 기억이 나니? 네. 어떤 거 풀었으니? 극한을. 극한을 풀었어. 그러면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건 어느 파트를 풀었니? 연속. 그래. 극한과 연속. 우리가 미분을 좀 배웠다. 그치? 근데 뭐 접선도 구해봤다. 몇 개 구해봤었지? 2차함수 정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나니? 네. 해봤었어. 더 이상 판별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 다 알고 있어. 인정?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다 비슷한 감정이겠지만 극한이네 연속이네를 따져가면서 따져가는 것보다 미분 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좀 더 간단하고 우리한테는 사실 잘 와닿고 편해. 쉬워. 그치? 이제부터 그런 미분을 좀 더 깊이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할 거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그 말인즉슨 여기 파트는 좀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앞으로는 얘네들은 이제 생각하면 행복하지 조금. 그래서 전에도 좀 설명 안 했어. 앞에 두 개가 좀 다른 파트야.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낼 게 생각보다 많고 또 까다로운 게 사실 더 많기도 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그 미분을 하면서 어떤 또 다른 파트야. 시험 여름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을 잡을 때도 맥을 잡을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할 거고, 자 미분을 했잖아. 미분을 하면은 미분을 해서 나오는 녀석이 요런 게 나오면 돼. 도함수. 지금부터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할 이야기는 벌써부터 잠이 오면 안 돼. 불 끄고. 미분을 해서 이런 게 나왔어. 미분을 해서 이런 게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시도할 이야기는 어떤 걸 하겠냐? 첫 번째 이야기가 너를 그린다 라는 거야. 내가 잠깐 맛배기로 어떤 건지 보여준 적은 있어. 인정? 그래서 그걸 그려갈 건데 어떤 거를 주로 그릴 거냐? 첫 번째 이야기는 3차 함수를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4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 뭐 약간 비율로 따지면 대충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3차 함수에 대해서 훨씬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4차 함수는 적게 나오거나 4차 함수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편도 있어요. 몇 개 외우면 되니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차 함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깊이 나오고 3차 함수 갖고 활용할 게 훨씬 더 많긴 해. 상식적으로. 알겠어? 모든 걸 다 공부하기 힘들다면 사실은 3차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많이 깊이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 4차도 조금 될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둘 다 잘할래. 너무 좋은데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니? 자, 그럼 도함수 이야기가 먼저 할 건데 도함수가 변화가 있어 없어? 몰라? 변화요? 예를 들어서 3차짜리를 우리가 딱 미분했어. 그래서 도함수 나왔대. 2차 나왔지? 네. 2차 함수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정해져 있는 어떤 특별한 포인트에 정해져 있는 거니? 여기 각각에 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니? 예. 너 있을 때 다른 이야기, 너 있을 때 다 다른 이야기 아니니? 어디를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변화는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지금부터 관찰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 자체는 너무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할게. 그런데 이 녀석이 관찰을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상식적으로 더 큰 값, 더 작은 값이야. 그러니 오르고 내리고가 있을 거야.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3차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나온 이야기는 2차가 나왔는데 그 녀석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억나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눈이 풀려봐.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뭔가 크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줄어들었다는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원래 있던 3차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이야기가 더함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네. 말이 조금 이해가 되니? 그림 그려보면 좀 더 자세히 알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 변화는 뭐 증감을 판단하게끔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증감도 우리가 배운 상식에 따르면 이 더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더함수 딱 했는데 x의 제곱 뭐 마이너스 뭐 2x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예시를 들어놓을게.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 그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는 3차가 대충 이런 꼬라지로 그려졌다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롤의 정리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해보지 않았었나? 기억나니? 아이고 사라진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야. 이 말은 다 했던 말들인 거 이제 기억이 나? 예, 복습 열심히 해오세요. 다음 주 5단원 시험을 안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4단원까지만 시험을 낼 거니까. 알겠어? 하연이 이런 말이 기억나? 전혀 안 나? 한 말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일단 증가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아마 여기 지구모 형이 해줬을 것 같은데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x1과 x2의 관계가 이렇게요. 그럴 때 함수값의 관계가 fx1하고 fx2의 관계가 똑같이 같어. 이런 걸 보고 무슨 함수라고 그래? 증가. 그렇지. 증가함수라고 해. 그러면 거꾸로 정역의 관계가 이와 같은데 함수 값의 관계가 뒤집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무슨 함수라고 불렀더라? 감소함수라고 불렀어. 선생님들은 주제 X2. Sorry. 증가와 감소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디자인이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다 해줄게. h라는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아주 작은 수 혹은 뭐 우리가 배웠던 데서 소수 부분을 보통 h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0과 1 사이에. 어쨌든 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작은 수라는 거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떤 작은 수를 말하는 거야. f a-h f a 함수값을 보고 있는 거죠. 함수값의 관계가 이러하대. 슝 이렇게 있어. 좀 더 정성 들여 그릴게. 이런 이야기겠지. 요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지금 나는 무슨 함수를 그렸니? 탄젠트? 아니 3차 아니야. 탄젠트 아니야. 그냥 증감수 그린 거야. 즉 정역의 관계도 정역의 관계가 함수의 관계와 일치하게 가시는 이와 같은 여기를 보고 a-1칠 거잖아. 해소 관계가 증감수에 대한 이야기라. h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기 좋게 조금 큼지막하게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 뭐라고? 매우 작은 수를 말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수학적에서 통용하기를 좀 작은 부분, 되게 크게 미세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하지만 정역에다 조금을 다 더했다고 해서 시옷도 즉 함수값도 조금씩 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 이 기본적인 정의가 증가함수라는 이야기야.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이야기 있어? 감수해야 되는 이야기 있어. 하나만 할게. 볼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될 증가함수 하나만 보자.
이것만 쓰고 필기하자. 뭔지 알죠? 네. 어떻게 생각한 건지 이제 대충 알죠? 사실. 네. 자, 프라임 한번 해봤어요. 3x 3x 제곱이라는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 없겠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네. 너무 큼지막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나는 지금 f 프라임 x를 그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성경아, 이제 잘 들어야 돼. 일어나라 빨리. 진짜로. 도함수는 아까 저기서 말했네. 증감해야 되는 이야기. 즉 기울기가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인정하심? 지금부터 내가 하나로 쑥 그려갈 텐데 이걸 따라와야 돼. 유담이 정신 차려라. 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양수가 원수가? 상수가. 질과 정신 차려. 이 순간에는 축이 만났네. 0이야, 뭐 양수야, 음수야? 0. 0이야. 기울기를 생각을 하자. 기울기가 양수였어. 기울기가 이때는 0이었어. 다시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3차 함수를 괴형을 그려보자고 하면 0이 되기 전까지는 증가하고 있었어. 예. 증가하다가 0이 되는 순간 멈췄어. 한 순간이 멈췄어. 멈춘 게 구간이 돼서 상수 함수 뭐 구간처럼 이렇게 나왔어? 아니요. 아니, 어느 딱 한 순간이야.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를 했어. 이게 뭐야? 아, 3차 함수가 이딴 식으로 그려주는구나. 아. 꼬맹이 때는 지수로 함수를 받든 2차 함수를 받든 1차 함수를 받든 1 집어넣고 나오는 거, 2 집어넣고 나오는 거, 0 집어넣고 점 딱 찍어가면서 이어가면서 그려왔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거리를 안 할 거야. 아시겠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갈 거야. 자꾸 보여줄 땐 걱정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필기하세요. 더 돌린 거 같지? 선생님 이거 필기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봐봐. 거라고. 아 그만. 네. 봐봐라. y는 fx x 세제곱짜리 내가 그려봤어.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x의 세제곱짜리를 미분했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야. 위로 불러. 그렇지. 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말했지만 이 함수를 못한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무것도. 알겠니? 당연히 우리가 그려야 될 디자인이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으로 나오겠니?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모르긴 몰라도 다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안단 말이다. 근데 이 녀석이 무슨 함수라고? 도함수라고.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함수라고. 맞아요. 기울기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함수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 마이너스지만 한순간에 딱 0이 됐어. 그러다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 그 아저씨를 또로로로 그리라고 한다면 감소하고 있지. 네.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 다 알잖아.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잠깐 멈췄어요.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 세제곱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릴 수 있었던 거야. 그때는 좌표를 찍어가면서 이어봤던 어떤 곡선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미분을 통해서 그려갈 거야 계속. 이해됐니? 네.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본다면 fx는 x의 4제곱을 그려본다고 해보자. 사실 4제곱이라면 0,0, 1,1, 2,16, 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16 이차함수보다 좀 더 폭이 좁은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인정? 그러면 얘도 상수. 미분을 땅 해봤더니 4x의 세제곱이야. 한번 더 해. x 세제곱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으니까 세제곱함수에 잘 와닿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당신을 한 번 더 미분한 더블 프라임 이 궤도 함수라고 불러. 알겠니? 12x의 제곱이야. 12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 원점을 지나가면 요렇게 딱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렇게 그려질 거래.
근데 당신이 이번에는 이계도 함수야. 도함수가 원래 함수의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였으면 이계도 함수는 도함수의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는 파란색으로 가서 그려본다면 아하 쇼로롱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축이 될 것 같고요. 당신이 도 함수가 되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 변화가 마이너스 했다가 한순간 0이었다가 기울기 다시 플러스가 됐네? 됐니? 그럼 처음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네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이차함수보다 좀 더 폭이 좁은 포물선이 나올 거라고. 그 말인즉슨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저씨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찍고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내 말이 이해됐니? 네. 이해됐어? 네. 이제부터 좌표를 찍으면서 그리는 건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펌웨이 때 하던 거야. 아직 우리 로그 함수 뭐 0지고 1지고 해봤을 때 그런 것처럼. 오케이? 어디? 그 F 저희 맨 옆에 그 맨 오른쪽에 그 F 프라임 X에서 응. 왼쪽 부분이 마이너스 아닌가요? 왼쪽 부분이요? 네. 이쪽이요? 네.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플러스라고 하죠. 됐어요? 여기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마이너스라고 하죠.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요. 즉 N은요 원래 함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 감소하고 있다가 찍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야기. 찍었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0이니까 0이니까. 다 이해되셨나? 좀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까지는 쓰고 하자. 면적이 y는 마이너스 3x x y는 왜 x 감사합니다. 길게 하면 돼서 응. CS 다 됐어요? 네. 자, 기본적인 형태나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시를 아주 간단한 걸로 지금 들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우리가 볼 거는 사실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알겠지? 보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어려운 게 꽤 많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푸셔보자. fx가 어떤 구간, 특정 구간에 아무거나 준 거야. a, b라고. 그리고 거기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갖다 줄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도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가능하다고 놓고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 뭐 다항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f 프라임 x가 양수다. 즉 위쪽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 우리는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증가한다 그래? 감소한다 그래? 증가요. 증가한다 그래. 그래.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fx는 뭐 어느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당연하게도 이러면요 감소한다고 표현이 되는 거겠죠. 아이고 예은아 눈 떠야 돼. 들어가시나 봐요. 됐어 여기까지. 야 그러면 너와 너 사이에 빼먹은 숫자가 하나가 있네. 0 그렇지. 그게 이제부터 대가리를 아. 깨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f 프라임이 0이 라면요 얘는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함수. 1점. 뭘까요? 때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점이죠. 1점. 변곡점이래요, 이 아저씨. 뭘까? 이렇게 생기고. 이거 갖고 할 이야기가 많은데 특징적인 점. 고민은 하고 있으세요. 아, 그래요. 특징적인 점인 건 맞는데 어떤 특별한 점인 건 맞는데 일단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잖아. 야 기울기가 증가하면 증가함수라고 할 거고 기울기가 감소하면 감소함수라고 하고 싶어.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 얘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녀석인 거 확실해. 네. 눈에 보이기는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기울기가 0인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보고 감소함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와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얘를 보고 감소함수라고 말을 할 거야. 와? 왜 그럴까?
당연히 아까도 x 세제곱짜리도 증가라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라고 해. 그런데 얘도 분명히 어느 한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0이었던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야. 기울기가 0인데 왜 증가라고 말할 건데?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얘를 가지고 진짜 논리적 깊이 따지면 사실 머리가 좀 아파. 여기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룰 거야. 깊이는 안 다룰게. 걱정하지 마. 다 죽으려고 그러냐 왜? 이것들. 그러니까 0이면 증가나 감소라는 거죠.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방금 감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다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고민하고 있어.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할게. 얘 갖고 나올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 일단 증가함수를 논리적으로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fx가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f'x가 양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그러면 f'x가 양수, 즉 아까 봤던 일반적으로 봤던 첫 번째 봤던 증가함수 y는 x의 세제곱짜리가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증가함수로 저 아저씨가 말하니까 증가함수 같다라고 일단 받아줘. 왜? 길가 0인 부분이 있는데 왜 증가함수인가는 조금 이따 그건 자세히 좀 알아볼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증가함수라는 정의를 내렸다면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자라는 것은 x1과 x2의 관계가 이러할 때 x1의 세제곱과 x2의 세제곱도 이러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겠네. 이걸 식으로 이제 증명하재. 야 크고 작은 거 비교할 거면 증명을 할 거면 넘겨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제대로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즉 이거를 증명하자는 이야기는 따라서 x의 2의 세제곱에서 x1의 세제곱이 양수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여전히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을 잘 아냐고 물어보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죠. 네. x2의 제곱 플러스 x1, x2, 플러스 x1의 제곱. 다 알아요. 이 부분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위로 붕 떠 있는 이런 이야기고요. 됐어요? 이 이야기는요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닌가? x2가 x1보다 크다는 기본적인 정의역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겠고 기울기가 0 아니 미안해 함수가 위에 붕 떠 있다는 건 언제나 플러스이겠고 플러스 거기 플러스는 플러스겠구나. 식적으로 증명 가능? 네.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요 라고 말하지 말고 무식해 보이니까. 알겠어? 네.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이 할게. 써놓을 거는 증가함수 증명 해놓고 곱셈 공식 제발 외워라. 가자. y 프라임은 됐니? 영에서의 뭘 나타내는 거니?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지. 역전의 기울. 이해되니? 네. 그러면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니? 0이요. 0 나왔어. 원래 이 함수는 0,0 지나요. 그죠? 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면 y 마이너스 0 기울기 0 x 마이너스 0 y는 0이 0,0이라는 것은 여기라고 치면은 기울기가 y는 0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가 실제로 x축이겠죠. 네. x축이겠죠. 네. 근데 나 지금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거든. 맞아요. 근데 접선이라고 생각하기엔 웃기다. 좀 웃기지. 뭔 말일까? 3차 함수의 대표하는 포인트는 변곡점이죠. 얘는 변곡점이 맞구나. 자
자, 변곡점 구하는 것도 알려줄게. 수도 과정은 아닌데.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여기 X.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녀석 x는 얼마? 0이요. 아, 이 녀석이 0,0이 2, 3차함수의 변곡점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이 녀석은 뭐냐? 변곡점이라는 2, 3차함수의 특별한 점을 지나가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변곡점을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어떠신 선생님들께서는 뚫접선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약간은 사실 그런 표현들 다 싫어해서 변곡점에 있어서 접선인 거야. 이해됐어? 즉 x축이 이 녀석의 접선이 된 거야. 이해됐니? 유담아, 네. 거의 약간 맛이 갔다. 하나 눈빛과 비슷하다 지금. 약간 예민해. 마찬가지로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 프라임 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자, 이건 일어나. 프라임 x가 0인 거를 대입했더니 0 y 마이너스 0 0 x 마이너스 0이라서 얘도 즉 x축이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짜리도 x축이 여기에서 0,0에서의 접선이 당신과 같이 그려지는 거야. 즉 x축 자체가 이 함수의 접선이야. 변곡점이라는 그 특별한 포인트를 뚫고 지나가는 이 녀석도 하나의 접선이야. 아시겠나? 네. 이해되셨나? 네. 접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만 나와야 뭐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만 나와야지만 실제로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약 빨고 그려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 무수하게 많은 접선 중에 하나의 접선, 즉 어디 특별한 포인트?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입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입니다.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고 개념을 닿게 이해하셔야 돼 진짜. 이 이야기는 수트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고 문제를 풀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줄게요. 하지만 미적분에 가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중요하고요. 이거요? 저거 변곡점 구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죠. 아. 이해됐나? 예. 여태까지 들어보기만 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 맞아요. 책에 써져 있긴 한데 정확한 정의는 이렇대. 사실 정의도 내가 배울 때나 너네가 배울 때 좀 바뀌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쉽게 밑에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 수업 딱 갈 거 아니라면. 오빠.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자, 저 이제 네이버 처음에 이렇게 나와. 극배가 뭐냐 그러면 참 웃겨. 주변값보다 높은 값? 그것은 뭐 주변값보다 낮은 값? 뭐 이런 표현이 돼 있어. 하지만 그런 논리적인 정의를 가지고 묻지는 않고 저희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그려지면 볼록 튀어나온 거기를 볼록 내려간 거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여기서 통용하는 이야기는 그걸 보고 극대 극소 포인트라고 해. 굳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뭐 네모칸 치우기로 나오긴 하니까 A를 FA를 극대 값이라고 해요. 주변값보다 조금이라도 낮거나 같은 값이 있어요. 거기를 이때를 무슨 값이라고 했어? 극소값이라고 하겠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처음에 A를 시작할 때 거의 집중하고 들어. A를 시작할 때 극한이냐 연속이냐 이야기가 나올 거래 안 나올 거래? 안 나온다. 나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해주겠지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멍 빵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FA가 극대값이 연속이냐? 우리 안 써. 상관없어. 이해됐어?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 극소값이 너인 거야. 몇 단식이야 실제로.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어. 상수함수야. 극대값은 여기 다 극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면 얘도 뭐 극대값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도 극소값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내가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4차함수 나중에 좀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케이스가 꽤 많아. 극소값이 일반적으로 또 극대값이 이렇게. 아 하트다. 3차니까 이렇게. 3차함수인데 3차함수인데 4차함수인데 요렇게 했다가 잠깐 멈췄다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그 애는 어느 한 포인트만 극값이라는 얘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때마다 디자인별로 달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뭘 지금 뭐 묻지는 않고 우리가 딱 이해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홀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뭔가 묻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극값이라고 통용해서 말하고 위쪽에 있는 녀석을 극대값, 밑에 있는 것을 극소값. 위쪽에 있는 게 극대, 밑에 있는 게 극소값이 두 개 나오시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주면 지금 책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의미가 책 찾아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주변 값보다 높은 값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을 여기를 보고 주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사람이 보는 거만.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주변 값보다 저기가 높구나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네. B값이나 극값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자, 우리 보경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뭔지 알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할게. 뒤에 넘어가면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와 있거든. 최대 최소란 말과 극대 극소란 말이 다른 이유는 이런 거야. 자, 나는 구간을 여기에서 A, 여기에서 B 이딴 식으로 줬어.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인정? 네. 네. 눈에 보기에 딱 보이죠? 여기를 P라고 할게요. P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이 함수 전체에서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면은 당신이 최대인 거예요. FB가. 최소값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더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가 있다면 FA가 최소값.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FQ가 되겠지. 구간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최대값이 FP가 되겠지 이제. 이해됐어? 네. 극대값과 최대 최소값은 일일이 구분지어서 다 물어봐. 일단 나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최대란 이야기랑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돼. 왜? 네가 지금 말했듯이 선생님 여기가 더 높을 수 있을까요? 극대값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야. 그냥 주변 값보다. 바뀌는 점이에요? 응? 바뀌는 점이에요 뭐가? 이거 구분 짓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구분 짓는 점? 그러니까 그걸 아니 뭔 말을 하시는지 아는데 응.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좀 뭔가 확실한 그런 게 없잖아요. 좀 그러니까 최대랑 이거 다른 거는 저도 이걸 약간 알았는데 근데 좀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거. 왜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엔 더 이어지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가 최대가 있는데 있잖아 무조건. 어. 극대값은 여기가 딱 여기밖에 없어. 나타낼 수 있는 게. 네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극대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기준은 어떤 기준? 아 저거는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니라는데 저거는 딱 저렇게만 저렇게 되니까 아니 뭐된것 같아요. 뒤에서 말하겠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에선 기울기는 0이야. 그거 말해주셨어요. 전 그런 걸 아니 몰라가지고. 저 프라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해줘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삼성수 못 그리는데 어떻게 못 그려줘 지금? 저희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뭐죠? 그때점에 구멍 뚫리고 위에가 구멍 채워진 그 그림 있었잖아요. 그 그림은 그 불연속이니까 미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수 전구간에서 미분한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그 특정 구간을 빼면 나머지는 또 미분이 되겠죠. 하지만 실수 전 구간의 미분이라는 이야기 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아까 연속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랬어. 그냥 문제 썼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모든 실수 x에서 fx가 뭐 연속일 때라는 말 자체를 계속 썼어. 왜? 여기 단어부터는 그 말을 하나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아. 이 책 자체가. Thank you, answer. 그래프는 지워도 되나? 아니요 잠깐만요. f 프라임 x f 프라임 a라고 봤어.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뭘 나타내고 있더라?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어. 그치? 근데 이 도함수는 가장 크게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도함수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를 쳐다보는 것. 두 번째는 도함수가 어떤 값이 나오게 되어 있지, 뭘 집어넣으면 나올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미를 봐야 돼. 됐나요? 즉 얘는 굳이 써주자면 부호가 가지는 의미를 쳐다볼 것이고 얘는 값이 가지는 의미를 쳐다볼 것이더라. 됐어? 그러면 도함수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 건 아까 몇 가지를 간략한 것만 그려봤는데 플러스이면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됐었는데? 같지? 네. 마이너스면? 같지? 됐어? 네. 여러분의 도함수는 플러스 아닌가? 그지? 도함수가 플러스라고요? 네, 제 도함수 플러스예요. 그쵸? 네. 이해를 못하는구나. 우리 혼자, 올라가는 혼자. 거잖아. 알았어. 내가 할게. 내려가?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 더함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원래 함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갖다 줬대. 더함수가 마이너스에는 원래 함수가 뭐 하고 있대요? 감소하고 있다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의미를 플러스 마이너스 즉 부호로 갖다 줬대. 그러면 더함수가 어떤 특정 값이 나왔어. 3이든 5든 10이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든. 얘는 뭔 의미야? 다시 아까 저손의 더함수가 기울기요. 그렇지. 어디에서? 어떤 x는 a에서 뭘 나타내고 있어? 저손의 기울기. 크게 더함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큰 챕터는 얘네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죠.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이미 맛을 본 것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미분 가능한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귀찮아서 미가라고 쓸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해 주세요. 틀린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구간 A, B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양수. 수학 안 했구나. 아쉽다.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증가. 구간 A, B에서 증가. 됐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필요충분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일단 필요충분은 말 안 하고 화살표 가는 것만 이야기해볼게. 일단은 이거 말 되지? 네.
충분히 이야기는 안 할게. 근데 좀 보고 판단은 그것까지는 해줘야 돼. 나중에는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자, 위에 거는 맞는 이야기라며 밑에 거는 틀린 이야기.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일 수도 있어요. 굿. X가 0이면 증가요? 아니 근데 OX. X가 증가요? 이거 맞아요. 뭐가 FX가 0이면 증가요? 아까 는영일 때 아니 생각하는 아니 자, 선생님 아까 누구와 먼저 무슨 값일 때 가슴에 담아놓으라고 했습니다. 0이 다시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는데 여기 아이씨 진짜 0,0이라는 포인트에서 프라임 값이 0이 나오는 점이 있어요. 뭐라고 있다고? 점이 있다. 점이 있어. 근데 옆에다가 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놨어. 이제는 f 프라임이 0이 나오는 게 한 순간이 있다면 얘는 적어도 구간. 여기에 그렇지 f 프라임 x가 0이 나오는 게 구간으로 존재해버리네. 이제부터 한 점, 즉 딱 한 순간일 때는 그거는 증가로 보고 감소로 봐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구간으로 나와버려.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증가함수로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구간이 나와버려. 즉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한 포인트 점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 특정 구간, 적어도 1에서 2까지 이런 게 나와버렸어. 얘는 전체를 증가함수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즉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양이 돼요. 그러나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무조건 양수인가요? 아니요. 0이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즉 0이 되는 그 포인트 하나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대가리가 진짜 많이 아프기 시작해. 처음 받을 때 잘 받으려야 돼. 알겠니?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변곡점 뚫고 지나간 접선 y는 0 그려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증가함수를 했고 걔는 하나는 감소함수라고 했어. 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네. 태표씨 정신 차려. 눈 뜨고 있는 거야? 네, 눈도 있어요. 아 너무 작아서 너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왜 증가함수가 아니냐? 0보다 큰 거는 인정. 같은 게 점인지 구간인지 나와 안 나와? 몰라요. 당연하지.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이해됐어? 네. 진정 질문. 됐어요. 프랑스가 해결해줬어? 항상 알려주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한 순간일 때만 증가냐 또는 감소냐라는 이야기가 다 가능한 건데 한 순간이 아니야. 적어도 조금이라도 구간이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증가나 감소라고 판단해버리면 절대 안 되잖아. 당연하게도 항상 모든 챕터는 기본 문제로 앞에 몇 개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 알겠니?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게. 저거는 뭐예요? 그냥 함수? 약간 그러면 저기 그럼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그냥 함수. 구간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0이 구간이면은 따로 이렇게 막 범위를 나눠서 감소함수 막 만약에 구간을 이렇게 줬으면 증감수가 말이 되겠지. 어. 근데 이걸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감수다? 그리고 개소리다. 한 순간이면은 그 당연하지. 전체- 한 순간이다. 전체 증감수다. 함수를 보고서 증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뭐를 함수 그러니까 보고. 한 순간이면 전체 함수로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실수 정보관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한순간이면은 만약에 이게 x 세제곱 그래프라 했으면 증가고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면 감도인 거예요? 맞지? 그렇지. 뭐야 너네 아니 이거 예성이가 아니야. 어쩌라고 조용히 해. 진짜 민서 그거 아 진짜 혼자 공부하나? 너희 좀 해. 근데 그때 극소 값들이 어떤 건지를 찾아볼 건데 처음 시작하면서 이 파트는 연속이다, 극한이다 대한 이야기 없다. 안 할 거라고. 즉 불연속이어도 상관없고. 인정? 잠깐만 책을 좀 보면은 그렇지. 99쪽에 밑에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겨먹은 애가 하나 있어. 99쪽에. 그러네 그 아이가 구멍이 빵 뚫려 있고 연속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값이라는 것들이 다 존재해. 극소값과 극대값이. 알겠어? 알겠어? 네. 당연히 C라는 포인트에서 극소가 될 거고 뭐 D라는 포인트에서 극대가 될 거고 구간을 막 줄여서 본다면 뭐 B라는 포인트가 혹은 극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A라는 포인트를 또 극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구간은 이제 만들어주면 다르겠지만 일단 실수 정보원을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극대나 극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돼. A라는 포인트가 주변값보다 같거나 높다면 그거를 보고 극대라고 하겠대. 뭐라고 한다고? 그때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거꾸로 뒤집어서 극 그래프를 헷갈릴 만한 것들을 좀 그려보자면 쇼로롱 쇼로롱 뚜뚜뚜 뚜루뚜뚜뚜 그리고 여기가 그 대값이 될 거라고. 잠깐만 집중해라. 당연히 비슷하게 그려놓고 또로동똥똥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가 뭐가 될 거라고? 그 속값이 될 거라고. 당연하게 또 이상하게 생겨먹은 미분 되네 안 되네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가 뭐겠어? 미분이 되네 안 되네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때가. 그래 이해됐어? 네. 뭔가 그냥 볼록 주변값보다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그냥 걔가 극대값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 심지어 미적분까지 가서도 그렇게 이해해도 좀 진짜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다 통용되니까. 알겠니? 뚱 내가 상수함 좀 물론 이거는 누구나 대가리를 찍어서 어때요? 아프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구간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다면 요거를 보고 극값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도 다 극대값이 되는 거지. 상수. 이해됐어? 이해됐어? 전 자이원 놉을 놓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됐나요? 몇 가지 뭐 이상하게 휘황찬란한 거 더 안 그릴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상관없네? 그때? 끝났네? 극소? 이렇게 받아들여도 지금은 무난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더 심각한 거 안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언니 믿어.